이번 영상에서는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정리 형식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에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소득의 9%를 본인과 회사에서 분담하여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월급을 받을 때 보면 9%에 해당되는 금액이 원천 징수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65세부터 수령을 하는데, 우리가 조기에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 수령을 하면 감액이 되고, 나중에 수령하면 퇴직연금은 우리가 회사를 근무하는 중에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퇴직금 형식으로 확정급여형 DB형으로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펀드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DC형. 그래서 얘는 퇴직하는 순간 마지막 3개월 평균치 월급의 근속연수를 곱한 거를 받게 되고, 확정기여형은 매년 평균 월급을 그 계좌로 입금을 해서 본인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을 하고, 이 퇴직금이 일시불로 세금을 떼지 않고 들어오고, 얘를 우리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우리가 납입 시에 세액공제를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이점이 있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있는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이 연금 세금을 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연금 세금은 굉장히 세율이 낮기 때문에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55세 이후, 연금보험은 45세 이후부터 원하는 기간 우리가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한 명이 55세 이후가 되면 가입을 할 수 있고, 공시가격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총합이 공시가격 총합이 9억 이하가 되면, 거주 목적의 주택이면 오피스텔도 가능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의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가 불입하지 않았더라도 하위소득 70%에 해당이 되면 국가에서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고, 65세 이후니까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입장이 되는 게 개인적으로 다들 좋겠죠. 자, 그럼 국민연금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다시 보면 수령 시기는 65세라고 했는데, 이거 출생 연월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 젊은 세대들은 65세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수령 시기에 대해서는 감액은 마이너스 6%, 늦출 경우 증액은 연간 7.2%씩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빨리 사망하게 되거나 그러면 증액의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령연금액은 기본적으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을 합친 금액인데요. 부양가족 금액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기본연금액이 중요하고, 기본연금액에 대한 식은 조금 복잡한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득 대체율을 표현하는 어떤 비례상수에 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월급인 A, 그다음에 본인의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월급인 B, 그 다음에 20년을 납입하고 난 이후 초과된 월수를 N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증가되면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 평균 월급이 증가되면 증가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합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가 있고요. 20년을 초과하게 되면 가입 기간이 굉장히 5% 증가하니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됐을 때 노령연금으로, 즉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사망 시의 유족연금, 아니면 이혼 시의 분할연금, 이런 식으로 기타 지급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퇴직연금.
자,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원하는 시점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요. 확정기회형, DB는 Defined Benefit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인데 그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겁니다. 즉, 최근 3개월간 평균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가 바로 확정급여형이죠. 거기에 비해서 확정기회형, DC, Defined Contribution은 매년 월평균 급여를 우리 계좌에 쏘아주고 회사에서 그 적립되어 있는 금액들을 개인이 책임을 지고 운용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연금이기 때문에 뭐 주식형 펀드라든가 이런 위험자산은 70% 이내로 하고 30%는 뭐 채권이든 이렇게 안정적인 걸 운용하게끔 법제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개별 주식을 우리가 어떤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펀드 형태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DC형은 매년 월급 상승분이 미미할 경우 뭐 임금 피크제에 도달했다든가 본인의 월급이 급격하게 정체가 됐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확정 기형이 유리할 때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월급이 올라가고 승진하면서 월급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년 뭐 7%든 뭐 10%든 뭐 5%든 어떤 상승률보다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없을 때 대부분이 해당되겠죠. 그런 스테디하게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DB형이 유리하겠죠. 일반적으로는 DB형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나면 이런 DB형이나 DC형으로 모은 금액을 쏘아주는 계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입니다. 하지만 이 IRP 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IRP 계좌는 꼭 퇴직 후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회사를 다닌 중에도 IRP 계좌를 개설을 해서 우리가 추가로 엑스트라 머니를 거기에 적금을 하고 펀드를 운영하고 나중에 퇴직금이 나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퇴직연금 총액을 늘려서 퇴직연금을 늘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IRP 계좌로 퇴직연금은 세액공제가 되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용한 방법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개인연금 보험이 있고 연금저축인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납입만 하면 되고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입니다. 연간. 그리고 세액공제는 400만 원까지니까 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 원, 그 다음에 IRP 포함해서 총 700이니까 IRP는 한 300 이렇게 해서 700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령 시기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즉 13.2%나 또는 16.5%나 되는 이런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 뭐 3.3%나 5.5% 정도는 우리가 내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자나 배당소득세 15.4%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그 다음에 연금소득세 이 두 가지 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을 넘은 추가적인 금액 1,800만 원을 넣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연금소득세가 3.3이나 5.5% 수준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배당소득세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러면 여전히 세액공제가 없더라도 여전히 이점이 있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택연금이 굉장히 잘 설계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부 중 55세 이상일 경우 다주택자 경우더라도 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여 공시 가격 9억 이하가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담보대출 형식으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게 우리가 종신형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종신형으로 받는데 중간에 사망을 하고 받은 금액보다 집값이 비싸면 그 나머지 차액은 우리가 처분을 하고 즉
받은 금액을 우리가 뱉어내고 집을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는 형식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여전히 상속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을 가입할 당시에 집값의 시세가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연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집값이 평행선을 달려서 집값 대비 우리가 받은 연금이 더 많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연금을 계속 받고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부동산, 자기 자신 집이 유일한 재산일 경우 주택연금이 굉장히 좋은 연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와 다르게 퇴직금을 일시불 쓰지 않고 퇴직연금화하고 그다음 국민연금을 가지고 있고 주택연금까지 되면, 물론 이제 개인연금도 우리가 불입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연금을 또 금액이 작게 놓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네 가지를 준비를 하게 되면 조금 노후 준비가 안정권에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네 가지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정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연금별로 투자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법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사항들, 본인의 노후 재무 설계를 위한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관련된 책, 관련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